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AI로 토성류의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재난에 미리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정부가 내년 3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와 비수도권 전력개통 영향평가 면제 등을 소개하고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계약 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충이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부처 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원전 시설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 방호 체계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북 경주 월성 원전에서 새로 도입되는 레이더 등 드론 탐지, 대응 장비와 방호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국내 원전 시설에는 드론 탐지 무력화 장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자율비행 드론 등 다양한 기종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운영되는 건 처음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국내 연구팀이 AI를 활용해 산사태 이후 토성류 영향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방시설 설계와 함께 위험지역 주민들의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순간에 쏟아져 내린 토성류가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이처럼 토성류가 산림 인근 마을을 덮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져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지능으로 산사태 이후 토성류의 영향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토성류의 이동 방향과 퇴적 특성 등을 반영해 피해 범위를 예측하는 랜덤워크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토양과 지형 특성 등 산림 공간 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지역별 최적의 매개 변수를 도출하게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붕괴된 토사가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분석해 이동 경로와 피해 범위를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산사태 사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산사태 사례에 대해서도 모두 공간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취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강화된 AI 모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좀 더 상용화된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토성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시설 설계와 함께 위험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119 신고 전화를 AI가 실시간으로 받아 정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해 개발을 돕고 있는 이른바 생활형 AI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AI가 통화 내용을 문자로 바꿔 화면에 띄웁니다. 사고 유형을 스스로 분류하고 상황에 맞는 질문까지 추천합니다. 외국인 신고자와는 실시간 통역도 가능합니다. AI 시스템 도입으로 작년 화재 출동 지령 시간을 약 3% 단축시켰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실증 테스트 결과 일반 환경과 소음 환경에서 약 88%의 음성 인식 정확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AI 프로그램이 일반 활자를 점자로 번역해 바로 출력합니다. 글자뿐 아니라 그림도 처리하고 스캔부터 번역, 교정까지 AI가 도맡아 비전문가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 뭐 차단이 된다든가 소외가 된다든가 또는 학습이나 뭐 이런 계약 같은 본인이 직접 내용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지난해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구조로봇과 짐꾼 로봇 등 9개 과제가 새로 뽑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재난사고 현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AI 구조 로봇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구조대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로봇처럼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피지컬 AI 분야까지 개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집단 협업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이번 기술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여러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과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차세대 로봇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미래개척 융합과학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으며 2030년까지 77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군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 세 곳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건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이틀 늦게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자리한 데다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제주 지역 항포구에는 다이빙 등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최근 3년 동안 5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평년보다 일찍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물놀이객들이 방파제 끝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둘 포구 안으로 뛰어듭니다. 항포구는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힙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수심이 급격히 변하고 물속에는 암반과 쇠사슬 같은 위험 시설물도 많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 속에 최근 3년 동안 항포구 물놀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이런 항포구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을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32곳으로 늘려 안전요원 123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투입해 물놀이객이 몰리는 시기부터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마을 내 어촌계 이런 부분하고 이제 민간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인명 피해를 이제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촌노항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군의 위험구역에서 수영이나 다이빙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예방활동을 확대해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이 소아암의 25%를 차지하는 난치성 백혈병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유전자를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 GNF184 유전자가 백혈병 세포의 DNA 복구 시스템을 마비시켜 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전자는 백혈병 세포에 손상된 DNA로 빠르게 이동하고 복구 시스템 가동을 막아 손상을 누적시키고 질병 악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상 DNA에 또 다른 복구 시스템을 막는 약물을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사멸했다며
이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암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개최됩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본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핵 문제는 당장 다루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알프스 산의 절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조트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19일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동결자금 해제와 재건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핵 문제는 2단계 협상 의제라며 추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لغو تحریم‌ها تصمیم‌گیری خواهد شد و ما به جمع‌بندی نهایی خواهیم رسید. این مسیر ما در مذاکرات است.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양해각서가 공개되면 이란의 승리가 입증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این یاد شفا منتشر بشه به نفع ما و شما خواهید دید در آمریکا چقدر حمله میشه به اونا. باشه چرا منتشر نمیشه؟ حالا هر موقع اعلام رسمی شد بعدش منتشر میش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어 60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시 핵 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454조 원 규모의 재건 민간 기금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 논의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지적해 합의에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또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not develop, purchase, buy, or any other thing. They're not going to acquire a nuclear weapon. If they do, all hell will rain down on them, and they're not going to do that.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져와 파괴할 거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을 둘러싼 회의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자 민주당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 mean, who wouldn't approve it? Let's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The Democrats will say, oh, they should have a nuclear weapon. They'll go crazy. I like the idea. Send it to Congress, please. 제재 완화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면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배상금 지급을 거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며 정부 자금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돈으로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최근 이란이 앞으로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이 현지 시간 1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란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로 국제에너지 수송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본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란이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CNN에 사실상 해협 통제권 일부를 이란에 넘긴 셈이며 이는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라며 이번 전쟁이 이란의 전략적 사고 자체를 바꿔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합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째인 16일 모두 1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양 분석 업체 윈드워드를 이용해 현지 시간 16일 하루 동안 1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이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발표한 후 선주들이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미 NBC는 전날 선박 정보업체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한 척도 없다고 보도했는데 하루 만에 통행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 중간으로 모입니다. 2년 연속 초대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뒤이어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각국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 담소를 나누는 사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다른 현안도 적지 않아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 독일 정상과의 회담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때마다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죠. Our partnerships continue to grow. We're working across defense, across investment, across trade, on all aspects, including on the cultural side. So it's great. We have a lot to talk about.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6월에 이어 다음 달에도 내려갑니다. 대한항공은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 유류 할증료 19단계가 적용돼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92,800원, 미국 뉴욕, 애틀란타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 최대 68만 8천 원 수준으로 책정돼 12만 3천 원에서 90만 3천 원이었던 6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유류 할증료 역시 편도 기준 최저 구간은 6월 6만 8천 원에서 7월 4만 8,500원으로 19,500원 낮아지며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전체 수입 물가는 4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과 쇠고기 등 주요 먹거리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수입 소고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고기 가격부터 체감된다고 말합니다. 호주산 고기가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월보다 0.3%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품은 오히려 0.3% 상승했습니다. 밀이 한 달 사이 3.4% 올랐고 소고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9% 올랐습니다. 밀은 빵과 과자, 라면 등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식품 가격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상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먹거리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입 물가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들여올 때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월보다 소폭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석탄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는 7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업계가 부담하는 원가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서 가공식품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처럼 고환율과 수입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본격적으로 햇 양파가 출하 중인 가운데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곳곳에서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양파 갈아엎기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50% 가까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지막 몸부림. 가격이 폭락해 생성비도 못 건질 형편이라서요. 양파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고민이 큽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뒷마당. 100명가량 거의 전 직원이 나서서 양파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양파는 주산지인 전라남도 한평에서 2톤가량을 구매해왔습니다. 양파 김치를 담가서 구내식당을 통해서 직원들과 나눠 먹고 인근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양파를 이 건강식품을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양파 김치를 담가보자 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요. 오랫동안 약선 요리를 연구해온 요리 명인도 특별히 초청됐습니다. 양파를 활용한 제철 요리 5종을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한 양념 채소만으로 여겼던 우리 양파가 우리 몸의 혈관을 얼마나 대청소해 주는지를 이번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농진청 연구 결과 노화를 억제하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양파. 네, 가격 폭락의 아픔을 딛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이런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6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